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관점이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과거를 다루는 것은 고고학도 있고 또 그 지질학도 또 과거를 다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과거 그 자체, past itself, 그리고 human past가 있는데 human past를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둘로 구분해 줘야 합니다. 의미심장한 과거가 있고 그리고 의미심장하지 않는, 의미 없는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것, 누구나 경험하는 것, 일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의미 없는 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아침을 먹었다, 점심을 먹었다, 저녁을 먹었다. 사실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3년 내내 기숙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 것을 일기에 중요하다고 적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인 그 식사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식사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과 뭐 20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나눴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과거는 의미 있는 이 사건을 역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두 가지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기적인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서술이 있는데 이 연대기적인 서술은 크로체의 말을 빌린다면 dead history, 죽은 역사, 그리고 pseudo history, 사이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연대기적인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체는 데드 히스토리 그리고 수도 히스토리, 죽은 역사, 사이비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연대기적인 서술이 아닌 의미심장한 서술을 할 때 참 역사로서의 기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일어났느냐뿐만 아니라 왜 일어났느냐를 동시에 던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할 때 영어는 hist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 단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에는 history라고 하는 게 있고 게슈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에는 객관 역사이고 그 다음에 게슈테는 실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 역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게슈테, 실존 역사도 동시에 던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일어났느냐뿐만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역사란 과거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과거 중에서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과거 중에서도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연대기적인 서술이 아닌 의미 있는 서술로 재구성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났느냐뿐만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를 동시에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소위 히스토리에와 게슈테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몽주의 이후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토리와 게슈테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고, 또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과제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같이 좀 다루고, 이어서 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 그 관이 존재해 왔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그 흐름과 기독교 역사관의 성격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관이 존재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역사관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동양에는 윤회 사상, 스토아시즘에도 이와 같은 스토아주의에도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과 스토아시즘이나 이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간의 사고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만들어가는 또 태동시킨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은 기독교 역사관인데, 사실 순환론적인 역사관보다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종말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창조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해서 목적론적인 역사관, 그리고 창조 이후 종말을 향해서 달리는 인류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라고 해서 이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는 목적론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세 번째 역사관은 진보사관인데, 이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태동된 실증주의 사관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실증주의 사관은 인류의 역사를 직선적으로 보는 데는 기독교 사관과 다르지만 그 인류의 역사가 진보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실증주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신학적인 단계,
형이상학적인 단계, 그리고 실증주의적인 단계, 이렇게 세 수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 진보주의 사관은 역사주의 사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진보주의 사관은 또 역사 관념주의를 태동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증주의가 과학을 다루는 것처럼 역사를 다루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와는 달리 역사의 관념주의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관념주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는 해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또 역사는 히스토리의 문제가 아니라 게슈이트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역사 관념주의는 참 서구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은 크로체, 틸타이,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독교의 사관에 극복해야 할 과제를 다루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사관을 들 수 있는데, 이 칼 막스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소위 이 마르크스주의 사관은 유물론적인 사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소위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대표적인 사실이 1848년에 이 공산당 선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 보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그리고 영주와 농노, 길드 주인과 직공 사이의 적대적 역사, 마르크스주의가 요약한 대로라면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의 역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계급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계급 사회를 만든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역사에 등장한 것은 순환론적인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 그리고 실증주의 역사관, 그리고 관념주의 역사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과 기독교 역사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789년 불란서 혁명,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진행된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